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자, 무릎 통증은 과도한 사용 그리고 노화로 인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상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심각한 무릎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바로 수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비수술 치료의 발전으로 이제는 수술 없이도 통증 완화는 물론 또 기능성까지 회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그래서 오늘은요, 통증 일으키는 무릎 관절염의 비수술 치료 솔루션이란 주제로 무릎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료 전화 통화 열어두고 있는데요. 무릎 통증 혹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시청자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 막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비 피해야 하고 이런 호우 피해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년기에 찾아오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하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요즘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는 젊은 층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어느 아침에 갑자기 나타나는 질환은 아닐 텐데 분명 단기적으로 발전이 될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과정을 3단계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초기 단계, 그리고 중간 단계, 그리고 중증 단계 또는 말기 단계 이렇게 나누는데요. 초기 단계는 각각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초기 단계에는 주로 관절 주머니가 붓는 현상, 물이 차면서 붓는 현상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중간 단계에는 이것보다 좀 심하게 반복되거나 한 번 생기면 이런 부종이 한 번 생기면 오래 지속되거나 아니면 부종이 자꾸 재발하거나 또는 열감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중간 단계의 증상이 되겠고요. 중증 단계 또는 말기 단계의 증상은 외관상으로도 관절에 변형이 생기고 또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네. 이런 경우가 중증 단계 또는 말기 단계에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 중간 단계, 말기 단계 분명 각각 단계마다 좀 치료를 잘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걸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장님, 단계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 며칠 쉬거나 또는 물리치료, 도수치료 또는 약물치료, 체외충격파 이런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부분 관절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관절 주변의 염증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 조절이 훨씬 더 쉽고요. 네네. 그러나 중간 단계에서는 대부분 관절 연골의 손상이나 또는 관절을 지탱해주는 인대의 손상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판단해 본다면 이때는 꼭 정밀 검사를 해서 적절하게 어느 부위가 어떻게 손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관절 주머니를 잡아주는 인대의 손상이 있다 그러면 손상된 인대를 재생시켜주는 재생치료, 네. 증식 주사 치료 이런 주사 치료를 병행할 수가 있겠고요. 손상된 연골 규모가 아주 작고 크기가 작은 경우라면 줄기세포 주사 치료로 초기 단계를 조절할 수 있겠는데 연골 손상이 광범위하게 크게 나타난 경우에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네. 손상된 연골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인 중간 단계 치료가 시행되지 못하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는 중증 단계까지 진행된다면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관절 수술이 아닌
다리의 정렬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견골 근위부 절골술을 만들어도 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네네. 인공관절 대치 치환술을 하더라도 손상된 부위만 제한적으로 치환하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경우가 해당이 안 되고 많이 진행된 경우라면 결국은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중간 단계 참 다양한 치료법들 지금 짧게나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주사 치료부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외래에서 시행하는 주사 치료 종류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 PDRN 주사, 증식 주사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위에 2단계는 초기 관절염 초기 증상에 염증을 조절해주는 이런 치료가 되겠고요. 밑에 2단계는 중간 단계에서 손상된 인대를 회복시켜주는 보다 적극적인 치료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는 PDRN 주사 또는 증식 주사 이런 치료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조금 도움이 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증식 주사 치료는 먼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는 아닙니다. 관절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것은 아니고요. 네. 관절을 잡아주는 지탱해주는 구조들, 관절 주머니나 또는 측부인대, 십자인대 이런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 조직들이 손상돼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무릎이 흔들리는 현상, 그걸 불안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네. 이런 불안정성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면 그 염증이 가라앉은 후에 동반되는 재생 반응, 조직 재생 반응을 인위적으로 일으켜서 이런 손상된 인대 조직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이런 치료가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치료 간격을 설명드리면 보통은 약제에 따라서 일주일 간격으로도 시행할 수 있고 네. 한 달 간격 또는 뭐 수개월 간격으로도 그 치료자의 원칙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겠고요. 네네. 초반에 주사 치료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손상된 부위가 의심되는 손상된 부위에 주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이 유발되게 되고 이 염증 반응이 가라앉을 때쯤 다시 조직이 재생되려는 조직 재생 반응이 다시 동반되기 때문에 네네. 이를 통해서 손상된 인대가 보다 두껍고 튼튼하게 재생되는 것을 유도시켜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순히 지금 느끼는 통증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가진 스스로 치유나 재생 능력을 활용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주는 것이 바로 증식 주사 치료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사 치료라서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밖에 특징들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드린 증식 주사 치료는 외래에서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짧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관절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조직을 재생시켜주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주고 보다 튼튼하게 대체시켜주는 이러한 원리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단 주의하실 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상된 부위가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지 그리고 그게 증상을 유발하는지 확신이 없다면 절대 증식 주사를 함부로 치료하시면 안 되고요. 네. 결국 그러다가 적절한 검사 없이 함부로 증식 주사를 치료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중간 단계에서 중증 단계까지 진행되는 관절염을 막을 수가 없는 치료 시기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꼭 정밀 검사를 해서 인대 손상이 있고 어디가 이게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맞다라는 확신이 들 때 꼭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사 치료니까 뭐 크게 부담 없는데 한번 받아보지 이게 아니라 그렇죠.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끔 주사를 맞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사례 살펴볼게요. 63세 아버님께서 네. 증식 주사 치료 받으셨네요. 네. 사진에서 보시는 63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무릎 인대 손상, 내측 측부 인대 손상이 좀 심하게 동반돼 있었습니다. 네. 등산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무리하게 운동하시면서 생겼는데
시술 전 사진을 보면 무릎 주변에 관절 주변에도 관절에 물이 많이 차 있는 소견이 보이고 내측 측부인대 손상과 함께 내측 반월상연골도 약간 손상이 있는 이런 환자였는데 네네. 저희가 주사 치료를 5회 정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무릎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가라앉아서 물이 싹 빠져 있는 소견이 보이고요. 내측 측부인대와 그리고 내측 측부인대와 내측 반월상연골이 붙어져 있는 부위, 그 부위에 염증이 가라앉아서 보다 단단하고 튼튼한 인대로 재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벌써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움 드려야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